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시제론의 효과들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제로 영어를 바라보면 뭐가 좋은데, 어떻게 영어가 느는데, 첫 번째, 시제일치를 할 때 확실하게 쉬워졌다는 거, 시제일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시제일치를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시제일치가 된다는 거, 이게 이시제론의 첫 번째 효과인데요. 그 시제일치 중, 시제일치가 곧 화법 변환은 아니고요. 시제일치 중에 일부가 화법 변환입니다. 화법 변환이 뭔데? 이런 거 아시잖아요. 따옴표 없애고 he said that, he told me that 이렇게 블라블라 바꾸라 하는 학교 영문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매우 부담감을 느끼는 바로 그런 파트입니다. 이 부분들을 자 이걸 이렇게 바꿔라, 이걸 이렇게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이 화법 변환이죠. 바꿔라. 그런데 이 시제일치 중에 화법 변환이 기존 학교 영문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학교 영문법의 원조인 성문종합영어입니다. 아무도 요즘에는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상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후에 나온 수많은 한국에서 나온 수많은 영문법 책들이 여기서 밝혀놓은 이론 틀을 벗어나지 못한 성문의 기본 틀거리를 따라하는 성문유의 참고서로 다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권의 영문법 책들이 다 이 성문종합영어의 틀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 책을 빼고요. 자, 그런데 이 성문종합영어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당연히 몇 시제를 얘기하겠어요. 앞쪽에 시제를 설명할 때 당연히 12시제 이론에 따라서 시제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화법 변환 파트에 가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이상하죠? 12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시제가 화법 변환되는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옛날에 성문종합영어로 공부했던 옛날 사람들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실상 성문종합영어는 이 부분에서 이시제론에 따라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시제로 설명한다이 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고 드립다 뜬금없이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아니 현재는 과거로 바꾸고 오케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바꾸고 오케이, 그럼 현재 진행은 과거 진행은 과거 완료는 과거 진행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설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성문종합영어에 당황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는 성문종합영어처럼 불친절하게 설명하지 말아야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라고 좋은 마음을 먹고 나중에 성문유의 책을 쓰는 분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전혀 친절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진 거죠. 집필할 때의 마음은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쓰고 보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100명 중에 두세 명만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언제나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어떻게 가르쳐도 악랄하게 그걸 다 받아먹는, 악랄하게 지독하게 그걸 다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두세 명의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과거 진행은 또 없네. 과거 진행은 과거 완료 진행이다. 요거 딱 외워서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시험 칠 때 결국 이걸 해내는 학생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걸 외웠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또 실전에서 써먹더라도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리스트 영문법 목록을 조라라락 제시하는 그런 영문법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죠. 전혀 이런 식으로 12시제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성문종합영어의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문종합영어대로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게 90%쯤 이시제 이론입니다. 완벽하게 이시제 이론이 아닙니다. 90%쯤의 불완전한 성문종합영어의 이시제론을 100%의 완벽한 이시제 이론에 따라서 화법 변환 공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주절의 술부동사가 그러니까 say, said 이런 게 과거 완료. 즉 says, he says, he is saying 이렇게 현재가 되면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과거가 되면 종속절의 시제는 that, 이하, blah, blah, blah.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바꾼다 이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제론에 따라서 따옴표를 없애고 that blah blah, if blah blah blah, what blah blah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따옴표 안에 게 현재면 과거로 바꾸고 이 현재와 이 과거는 뭐죠? 이 시제에서 말하는 두 개밖에 없는 그 시제. 현재, 과거 그겁니다. 현재면 과거고 따옴표 안에 동사가 과거면은 그 앞에 과거 동사 앞에 had 추가, have, has가 아니고 had 추가. 끝! 이 공식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He said, I play the piano every day. 나는 매일 피아노를 친다. 아, 매우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요거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play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I 있으면 큰일 나죠.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자, he로 바꿔서 he said that he 상식적인 판단이죠. 현재니까 과거로 played the piano every day. 너무 쉽죠? 이거는 뭐 12시제로 하든 2시제로 하든 쉽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He said, I played the piano every day. 요즘은 내가 바빠서 별로 못하는데 피아노 실력이 많이 줄고 뭐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하는데 옛날에는 매일 피아노를 쳤다. 그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동사를 보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면 어떻게 하라? 앞에 had를 추가해라. 그러니까 played 앞에 had를 추가하면 뒤에 모양은 pp, played 이렇게 되어야 되죠. He said he'd played the piano every day. 간단하게 되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He said, 지금까지는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매일 칠 거야. I'll play the piano every day. I'll practice playing the piano every day. 이런 뜻이겠고요. 근데 요게 every day가 아니고 by ears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귀로 칠 거야. 악보를 보면서 정해진 키와 정해진 악보에 따라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주하지 않고 연주회장에서 다른 가수나 다른 악기의 상황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꼭 음악 연주에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가봐서 특별하게 정밀하게 짜놓은 계획 없이 거기 가서 상황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거야 할 때 I'll play it by ears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악에서는 확실하게 즉흥 연주를 하는 거고요. 자, 내일 연주회가 있는데 나는 즉흥 연주를 할 거야 이런 말인데요. 요거를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will일 경우에는 어떡하지? 라고 별도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ill이건 not이건 can이건 간에 첫 번째 동사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앞 시간에 우리가 이시제론으로 배운 바에 따르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과거로 바꾸어서 he would play the piano by ears 하면 끝.
끝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헤매는 분들이 많았다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았다면, 해놓고도 찜찜해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그냥 현재형을 과거로 바꾼 거구나, 조동사 현재형을 과거로 바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he said, I played the piano for 20 years. 나 피아노 연주자 경력이 20년이야. 나 엄청나게 피아노 연주를 많이 해왔어 지금까지. 이런 뜻인데요. 그런 뜻이거나 말거나 have가 현재니까 과거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되게 한심해 보이죠?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서 화법 변환을 배우면 화법 변환을 입으로 말로 합니다. 또박또박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몇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 자, 다음이요. He said, I played the piano for 10 years.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문장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영어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존재하려면 이거 제 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긴 하는데 다른 when, I, did,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른 뭔가가 나와줘야 합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되는 문장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억지로 주변 문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시험 문제에 내면 그때는 기계적인 공식이 자 보세요. had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과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had 추가라고 했지요. 근데 그 had가 어떤 had냐 하면 시간의 조동사 이 had란 말이에요. had를 추가하려고 했더니 이미 had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had. 조동사 had.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had. 먹다, 가지다의 그 have, had가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had가 이미 있단 말이죠. 앞에 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기계적인 답은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지만 출제되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6번이요. He said, I'm playing the piano by ears. 나는 지금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 악보 보지 않고 연주하고 있었는데 am이니까 현재니까 뭐예요? He was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화법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am playing이라고 하지 않고 I am going, 아까 will이랑 비슷하죠. I'm going to play the piano by ears라고 해도 미래의 뜻을 나타내든가 말든가 나는 모르겠고 뭐다? 맨 앞에 거 am만 보고 똑같이 he was 라고 해놓고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는 똑같죠. 뒤에 있는 건 변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뭐지, 미래가 뭐지, 어떤 상황이지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화법 변화는 2 곱하기 3은 6처럼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제로 바라보면. 전통적인 영문법 체계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낑낑거리면서 답을 쓸 수는 있어도 듣자마자 말로 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제로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과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had를 추가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he had를 추가하고 had was 말도 안 되니까 had be 동사는 이런 걸로 바뀌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he said he'd been playing the piano for 30 years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어려워 보입니까? 쫄게 만드는 화법 변환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이시제론으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페이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눈속입니다. 요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will이라는 현재형을 would라는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이 어려워 보이는 영어 문장이 간단하게 간접 화법으로 변환되잖아요.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Don't panic. 쫄지 마세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 전체를 보지 말고 뭐만 봐? 요것만 봐. 그래서 he had been
playing 하면은 끝이지요. 더 할 게 없지요. 이렇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영어가. 다음 마찬가지죠. 이런 문장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정신없는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과거형이니까 헤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미 그 헤드가 문장 안에 있으므로 두 번 쓸 수 없으므로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11번. 자, 우리 12개의 시간 동사 조합,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 조합, time constructions, 12 time constructions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번째, will be playing the piano at Carnegie Hall.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10년 뒤에 어느 시점에는 나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야. 나한테 기대를 많이 가져봐. 뭐 이런 문장이라고 볼 때 내용이 그렇든 말든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여러분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뭘 하면 이 시제로 영어를 바라보면 He said he'd be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would be이 아니라 he'd be playing the piano at Carnegie Hall. 이런 쉬운 영어가 된다는 거죠. He said he'd be playing. 언젠가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자신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will부터 have been playing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he said he would have been playing. 자,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아까 어떤 사람이 I've been playing the piano for 20 years 이렇게 말했고 또는 I've played the piano for 20 years 나 연주 경력 20년째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면 나는 30년 동안 피아노 연주 생활을 한 셈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이겁니다. I've been playing the piano for 30 years, 10 years from now 이렇게 말한 것을 화법을 바꾸면 will만 보면 되고 will을 would로 바꾸면 he said that he would have been playing the piano for 30 years, 10 years from now.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쉽죠. 12가지의 화법 변환이 너무너무 12가지 경우의 화법 변환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문장, 앞으로 다른 문장을 만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무 영어 책이나 꺼내서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앞쪽에서 he said 따옴표를 한번 쳐주고요. 아무 문장이나 보고 따옴표 있는 문장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따옴표 없는 문장에 따옴표 치고 앞쪽에 someone said라고 해가지고 바꿔보세요. 펜을 전혀 쓰지 않고 입으로 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의 변형.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동사조합은 1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 17개, 20개, 200개도 가능하다고 했죠. 뭐 하면? 빨갛게 표시한 거. 3의 변형. 요 will 자리에 다른 조동사 can, may, might 또는 might, should, would 이런 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동사조합이 더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법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만은 이 시제론으로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I'll play the piano 이거 말고 만약에 I can play the piano by ears. 너무 쉽죠 이건. will보다 더 쉽죠? can을 어떻게 하면 되죠? He said that he could play the piano by ea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딴 거 또 해보자고요. 딴 걸 어떻게 할까요? I'm going to는 아까 했고요. I have to 이렇게 다른 조동사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he said that he had to play.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해야만 했다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must 현재형이죠.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musted 뭐 이런 거 없습니다. must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 내용을 가지는 조동사 have to로 바꾼 다음에 have to가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he had to play.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He said, I'll play the piano for 20 years. 이렇게 했는데 다른 조동사를 넣어봅시다. will 말고 I may have played the piano for 20 years. 앞으로 자기가 계속 연주 생활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년 뒤면은 30년 동안 피아노 연주 생활을 하게 된 셈이 될지도 모르지라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했어요? 강하게 예측하지 않고 약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이 없이 may를 might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play를 쓰니까 너무 제한되어서 재미가 없는데 우리 국주양의 예를 다시 우리 12시제 12가지 동사조합 공부했을 때 했던 국주양이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피자를 다 먹어 치운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우려할 때 she 그죠? 국주가 may have 미래입니다. may have eaten it up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녀가 다 먹어치운 상태가 될지도 몰라 라고. 미래의 두 가지 사건 중 내가 미래에 도착하는 사건과 국주가 미래에 그것을 다 먹어치우는 사건 중에서 국주가 그것을 다 먹어치우는 사건이 먼저 발생할 것이다 가 아니고 먼저 발생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건 she죠. she. 국주가 아무 생각 없이 may를 might로 과거형으로 바꾸면 끝.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주가 요즘 다이어트해서 국주를 옹호하는, 변호하는 he입니다. 국주를 좋아하는 남자예요. She can't have eaten it up. 그녀가 그것을 다 먹어치웠을 리가 없어. 그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 그녀는 요즘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걸 화법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런 내용인지 국주에 대한 변호인지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can't라는 현정이 있으니까 couldn't로 나는 바꾸겠노라. 이렇게 하면 game over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He said she might have eaten it up. 요거 참 재밌습니다. might have pp, might have eaten이 뒤쪽에 특별한 절, by the time, when I get there, when I got there 라는 문장이 없으니까 현재인지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라고 하면 She might have eaten it up by the time I get there.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내가 미래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녀가 피자를 다 먹어치웠을지도 몰라. may와 뜻이 똑같습니다. may have pp가 미래를 나타내듯이 might have pp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화법 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식대로 하면은 과거인지 현재인지 봅시다.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had 추가인데 여기다가 she하고 might 앞에 had를 추가하려니까 이게 조동사 간의 기본 질서, 제가 12가지 동사 조합 설명할 때 will, have, be, 권력 관계, 서열 관계, 순서 관계가 매우 엄격하다고 했죠. 다른 건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건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했죠. 어디를 감히 have 따위의 시간 조동사가 이 엄청난 귀족 조동사 may, might, can, must 앞에 나서느냐? 나설 수가 없다. 나서지 마.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는 겁니다. had done을 더 이상 고칠 수 없듯이 앞에 추가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동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앞쪽에 had를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대로 내비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그대로 she might have eaten it up.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뜻을 나타냅니다. She must have eaten it up when I left there.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그녀가 피자를 다 먹어 치웠음에 틀림이 없어. 이런 문장이고요. 그것부터 해볼까? 아니, 이거 먼저. 근데 내가 when I left there,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she might have eaten it up 하면 그녀가 그 피자를 다 먹어 치웠을지도 몰라라고 똑같은 동사 모양이 might have eaten 이라는 똑같은 동사 모양이 이번에는 과거에 대한 동사 조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똑같죠. 앞에 had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she might have eaten it up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재미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국주가 그것을 떠나자마자 국주가 그것을 다 먹어 치운 게 틀림이 없어 라고 하면 she must have eaten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헌법 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앞쪽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must는 과거형이 없으므로 has to가 되겠죠? 이렇게 she니까 has to 이렇게 같은 의미 내용을 가진 조동사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she has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She had to have eaten 굉장히 기존 12시제 이론 성문종합영어 같은 데서는 다루지도 않는 다룰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것을 지금 여러분은 아주 쉽게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She had to have eaten it up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have to는 추측을 나타낼 때는 못 쓰이는 거 아닌가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도 똑같이 have to가 같은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느냐? 이 시제로 영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게 된 거다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I must로 해볼까요? 똑같이. 어제 I는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 이거죠. She must be playing his work라고 합시다. 베이토벤 이래도 되고 그 사람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런 문장이죠. 쉽죠? She must be playing his work. 베토벤을 연주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 마찬가지로 has to니까 she 뭘로 바꿔요? had to be playing his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must 자리에 ma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She may be playing his work. 현재형이니까 she might로 바꿔줍니다. She might be playing a Beethoven, his work. 이렇게 하면 되죠. 쓰려니까 되게 귀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걸 일일이 써주려니까. 자, 또 she might, may와 똑같은 뜻이에요. 약한 추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She might be playing his work. 앞에 과거형이라서 앞에 had를 넣고 싶었으나 너무 주제 넘은 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곧바로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까 상황을 설명드렸죠. 앞으로 10년 연주를 더 하면 나는 30년 동안 피아노 연주 생활을 한 셈이 될 것이야. 근데 이게 말이죠. 요 꼴이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she, 예를 들어서 she, 뭘로 할까요? may 또 합시다 하는 김에 she may have been playing a Beethoven when you called on her. 당신이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틀림없이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I believe that she was playing a Beethoven when you called on her.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꼬라지인데 변형된 꼬라지인데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쓰였고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쓰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시제 명칭을 부여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두를 묘사하는 시제 명칭을 만드는 사람은 바보.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해서 시제는 뭐다? 현재다. 그러니까 그냥 she might have been playing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니야! 그녀는 베토벤을 연주하고 있었을 리가 없어! I don't believe 혹은 I don't believe she was playing 또는 I believe she was not playing a Beethoven 이거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니까 이거를 couldn't로 이렇게 바꾸면 끝난다는 거죠. She was about to 막 피아노를 연주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길어져도 뭐만 본다? 맨 앞에 동사만 본다. was 과거형이니까 앞에 뭘 추가? had. 그래서 he said that she had been about to.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had been. was 앞에 had를 집어넣고 was는 이렇게 바뀌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시제론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끝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